그리고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다들? 예, 네. 잘 보입니다. 네. 블로그 러닝메이트 6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블로그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블로그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제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가하신 분들 뭐 간단한 자기소개랑 각오 정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일단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어제 행복한 동행님은 이거 들으셔가지고 2번 들으시겠네요. 저는 직장 생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이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바로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내가 여러 가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이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했고, 그래서 뭐 운영 4개월 정도 됐을 때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엑스퍼트를 등록을 해가지고 블로그 코칭하는 상품을 론칭해가지고 이런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블로그 노하우와 관련된 전자책을 써가지고 저도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블로그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해가지고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카페를 개설해서 이제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카카오톡 가운데 이 눈 모양 이게 생겼는데, 이게 초기 시장이어가지고 카카오가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카오뷰 큐레이터 활동으로 제가 초기에 진입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투자를 해가지고 월 72만 원 정도까지 또 벌어봤어요, 이걸로도.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문서 편집 전문가도 해봤는데, 크몽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많이 했던 게 실무거든요. 문서 실무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상품으로 론칭을 해서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크몽에 이제 문서 편집 전문가로 등록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일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지워진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중국 쪽에서 구매 대행이라는 걸 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자본 창업이어가지고 현금 흐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었고, 저랑 이제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2년도에도 제가 이거에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았는데 순수익으로 한 1,600 정도를 벌었어요, 이걸로. 근데 이거는 그만둔 건 이제 저랑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뒀고, 다른 걸 좀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했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 강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디지털 노마드로 라이프 리빌딩을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다들 안 궁금하셨죠?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이프 리빌딩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은, 러닝메이트가 같이 달리는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종착지는 있죠. 누가 먼저 빨리 들어가면 그 사람은 1등이고 나는 2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 러닝메이트는
단순히 보면은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그냥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 블로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블로그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까 블로그 운영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1번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성공은 이제 도미노처럼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뒤에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달성해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고 유튜브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코칭 전자책도 내게 되고 이렇게 이 다음 수순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만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뜨리면은 그 다음 거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은 이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이. 그래서 사실 혼자서 한다고 했을 때 일일 포스팅을 예를 들면 뭐 20일이나 30일이랑 내가 하루에 한 개씩 연속으로 20일, 30일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야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회식이 있으면 술자리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못 한단 말이에요. 혼자 하면은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아, 내가 20일 동안, 30일 동안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성공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것들에 계속 도전하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일 동안 진행하는 이 챌린지가 여러분께 아마 좋은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적 레버리지를 만든다는 건데, 인적 레버리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인맥을 넓혀가지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블로그와 관련된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블로그와 관련된 조언을 구한다던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냥 저에게 언제든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인간관계가 연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각각 자기가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혹시라도 그런 것들까지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하니까 이야기의 주제도 협소한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인적 레버리지를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의 이게 진짜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닝메이트는 필요한 이유는 이게 혼자서 하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비교도 이거는 약간 남성분들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승부욕이 있으니까 쟤가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만큼 잘한다고? 나보다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좀 더 이게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도 할 수 있어요. 쟤는 나보다 글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이렇게 배운 대로만 하면 이렇게 쉬운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좀 좋은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혼자서 하면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단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뭐 이런 명언들이 있는데 결국엔 내가 블로그는 단기간에 어떤 폭발적인 성과를 달성해내기 힘든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결국에 장기간 오랫동안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지난 5기 때 했거든요. 2022년 말에 해가지고 11월부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죠. 얼마 전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증가하는 수치를 봤을 때 거의 여기 30일 동안 진행을 했어가지고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씩 글 쓰셨고요. 근데 이제 이웃수 같은 경우에는 C분 같은 경우는 최초 203명이었는데 종료했을 때는 2,300명까지 이웃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1배 정도의 이웃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D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랙키위를 가지고 제가 순위를 1일 단위로 체크를 하는데 처음에는 순위가 아예 잡히지 않았었어요. 순위가 아예 잡히지 않았었는데 10만 등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순위가 9배 정도까지 올렸다. 1일 1포스팅만 해도 이 정도 순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 C님 같은 경우에 5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이분이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30대 초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요거 만지고 뭐 하고 하는 것에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이게 어리신 분들이 아무래도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포스팅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 포스팅들을 많이 캐치해내면서 처음에 방문자가 62명밖에 안 되는데 550명까지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다른 분들도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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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100, 이분은 아예 새로 만든 블로그였거든요. 새로 만든 블로그였는데 이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웃을 매일매일 추가를 꾸준히 하면은 2,000명까지는 진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 2,000명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웃수는. 블랙키 순위도 제가 지금까지 5기까지 해서 한 60명 정도를 이렇게 코칭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전에 14만위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좀 변수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딩 블로그를 세금과 관련된 걸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예 신생 블로그로 했을 때도 30만 등까지는 아예 순위가 안 잡히다가 30만 등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전 데이터로는 14만 등까지는 들어왔어요. 14만 등. 전체 블로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정도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달성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1.5배 정도 가까이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일정을 제가 이게 좀 커리큘럼을 조정한 부분인데 운영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오늘이 이제 2일이어가지고 지금 OT를 하고 있죠.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3일 연속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2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9시 반에 하려고 해요. 9시 반부터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블로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8일까지 해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릴 건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다 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8일날 회의를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줌미팅을 또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다 체킹을 하고요. 내일부터 우리 1포스팅을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을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제가 포스팅 기간을 30회로 잡았었는데요. 30회로. 근데 지금은 줄였어요. 12번으로 줄였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포스팅을 30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1대1 코칭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했었어요. 한 번에 2번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매일 한 명에서 2명 정도에 대해서만 집중 코칭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도는데 제가 한 분을 봐드리고 그 다음 분을 또 봐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참여자들이 많으니까 매일 글을 읽으면서 글에 대한 모든 코칭을 해주는 건 또 제한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바꾼 거는 아예 2주를 글 작성하는 걸 2주로 컴팩트하게 잡고
매일매일 글에 대한 코칭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웰시님이 오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일일 포스팅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10명 정도가 일일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그 10명이 작성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잘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매일 코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확실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개선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게 내가 이 부분 잘못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요거는 내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점점 개선을 해가지고 2주 후에 이게 매일매일 코칭을 받은 효과로 더 빨리 완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는 제가 30일 동안 진행을 했던 거는 글쓰기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목적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에 좀 집중해서 일일 리포팅을 30일 동안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성장은 계속 집중해서 하지 않으니까 성장은 계속 늘어지고 뭔가 좀 더 성과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차 좀 지나면 3주차, 4주차 딱 할 때쯤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대충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뭐 동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기간을 줄이고 매일매일 잘못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정을 줄였습니다. 이 포스팅하는 일정을. 그리고 여기 또 21일부터 24일까지가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설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이때까지 또 포스팅을 하면은 여러모로 이제 제한 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딱 하고 여기서 종료를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일단 이렇게 계획은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비용을 줄였는데 비용 줄인 거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지금이라도 먼저 혹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기존의 것이 더 종혜집님. 그 정밀 코칭이라는 것도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밀 코칭은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다 만나진 않고요. 네, 만나진 않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코칭을 달아드리는데 나는 진짜 내 블로그, 원래는 제가 1대1 코칭이 필수였잖아요. 1대1 코칭이. 필수 사항이었거든요. 이번 커리큘럼 운영하면서 1대1 코칭을 한 번은 무조건 한다. 구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필수였는데 그것도 제가 선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코칭을 예를 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코칭을 제가 했을 때 그 부분이 본인이 이제 뭔가 물론 질문들이 수시로 하지만 충족이 안 된다. 나는 내 블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뭔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예 뭔가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1대1 코칭을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1대1 코칭을 받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종혜진님.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앞에 일정은 이따가 뒤에 제가 비용이랑 요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내일은 블로그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하고요.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블로그 수익화 방법 5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제 12월 수익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있고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제 수익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글이 노출된다라고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모르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글만 계속 매일매일 쓴다고 해가지고 블로그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글의 순서를 매겨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일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거는 내가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 알고리즘을 탈 수가 없어요.
그 네이버 알고리즘에 충족시키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이 주제를 또 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고 제목 짓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제목을 짓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정말 이것만 잘해도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데 2일차에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3일차에는 이제 이거는 글 쓰는 플로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1,500자 정도의 글을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쓰고 키워드를 어떻게 배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글의 소재는 어디서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글 쓰는 소재를 찾아서 키워드를 분석해서 제목을 짓고 본문 내용을 구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드는지 이 절차를 모두 3일차에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보시면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이렇게 노출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대1 코칭, 일일 포스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직접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키워드를 고르는 부분, 제목을 짓는 부분, 본문에 글을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고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는 3일차, 3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일 1포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본인이 블로그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프레드시트를 엑셀처럼 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드릴 건데 거기다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준비가 됐다라는 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채울 수는 없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가 된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 목적.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X로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블로그는 뭐 수익화를 뭐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부업으로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다. 그럼 블로그를 단순히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접근을 하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누군가는 내가 블로그에 내 지식을 정리하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그 대신 뭐 추가적인 부수익을 얻는 거는 추가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운영 방법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됐고 수익화 방법 5가지 내가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1, 보통 정도, 어느 정도 조금 알 것 같아. 감이 잡힌다. 그러면 2, 잘 안다. 그럼 3. 이렇게 숫자로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체킹을 해가지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이렇게 조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요거를 준비 전에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1주차가 저희가 총 3주차잖아요. 3주차. 근데 1주차가 제일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1주차.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달리는 사람이랑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달리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내가 이런 그 핵심 능력들을 마스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 좀 더딜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키워드 분석하는 거, 뭐 제목을 짓는 거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려우니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들이 마스터가 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막 글을 막 때려 박아요. 예를 들면 내가 키워드를 분석하고 제목을 지으면은 글을 하루에 1개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분들은. 근데 내가 이 과정을 하지 않아. 나는 대충대충 글 써도 되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글 2개 이상도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문기사 보고 그냥 100개 쓰면은 2개 막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쓰면.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초반에는
성장이 엄청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글을 일단 많이 쓰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 성장을 못 해요. 왜냐면은 기초가 없으니까.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랑 운영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만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노만 적으니까 일단 앞으로 나가긴 하잖아요. 근데 방향성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절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이런 키워드 분석이나 제목 짓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은 초반에는 좀 느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구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1주차에는 이것들을 정말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좀 더 내가 이걸 좀 채워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때 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고 작성을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요일 저희가 줌 미팅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 줌 미팅을 하기 전에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9일부터는 1일 포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 방법은 본인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 라이프 리빌딩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글을 썼다는 걸 인증을 합니다. 오늘 저 글 썼습니다. 라고 인증을 해요.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건데, 예를 들면 29일차, 그래서 30일차 몇 포스팅. 이렇게 포스팅을 했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그걸로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카페 인증을 하는데, 원래 30일 동안 할 때는 3회가 그거거든요. 삼진아웃제거든요. 3회 글을 작성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하차가 되는 거죠. 끝까지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불도 안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강제성을 근데 지금은 기간이 줄었잖아요, 일단. 그래서 2회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1일 포스팅을 2회 누락을 하면은 탈락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2회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일 포스팅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시간 계획도 잘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제가 이거 스탯을 기록을 하는데요. 개인의 스탯 변화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일차에는 총 4개를 하는데 글을 몇 개 썼는지, 그 다음에 이웃이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블랙키 기준으로 순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 4가지 사항을 제가 체킹을 할 겁니다. 이 체킹을 제가 해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글에 대한 코칭 내용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다가 1일차 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코칭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다 딱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보시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내용도 이렇게 이제 1일 단위 정밀 코칭을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분이 제목을 지었을 때 이 키워드를 더 반영해서 작성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필요하면 이 내용으로 수정을 좀 하세요.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본문에 키워드가 5회 정도 반영되는 게 좋은데 5회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위 노출 지금 좋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코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읽으시고요. 다른 분들한테 코칭해준 내용도 같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 요 내용들을 계속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2주차에는 따로 지금 2주 코스로 줄여들다 보니까 주간 회의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회의는 그 9일, 14일, 1월 14일 일요일 21시 30분에 주간 회의를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은 1주차 동안 진행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미흡해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해소되지 않았던 궁금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성과들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주간 공통 보안사항을 공유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12일 동안 포스팅을 하고 나면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성과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포스팅 기간이 제가 처음에 공지했던 게 20일이었어요. 20일이었는데 12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참가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본 참가 비용을 기존 비용에서 2만 원을 차감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8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회원 참가자라고 한 건 제가 라이프 리빌딩 카페 회원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참가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30%를 할인을 해가지고 7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만 원을 더 할인해서 회원 참가자분은 6만 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1대1 정밀 코칭은 그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본인 블로그에 대한 그 지면 글자로 써가지고 코칭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면 나의 애초에 블로그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1대1로 정밀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건 원래 처음에는 필수였는데 지금은 선택사항인 거고 24,900원이라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 리빌딩이라고 이게 188페이지짜리 전자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하루에 2시간씩 6시간 강의를 하니까 핵심 내용에 대해서밖에 강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수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에 대부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내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니 기존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별도로 희망하시지 않는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하면 제가 지금 전자책을 3권을 썼는데 카카오뷰 수익화 노하우랑 최근에 쓴 월 300번은 블로그 마인드 세팅 이 전자책도 같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인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가지고 변동된 내용까지 해서 비용까지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게 뭐 제가 운영자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커리큘럼을 또 반영해 하고 싶은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님. 네, 저희가 만약에 하다가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뭐 따로 그거를 질문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일단은 오픈 채팅방이 가장 빠른 창구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라이프 리빌딩 카페에 제가 블럼의 6기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모든 소통 활동은 그곳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은 아까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간략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소개는 이 블로그를 왜 하는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이 프로그램에 임한 각오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근데
시간은 개인당 2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다음에 또 10시에 또 하나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웰씨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신기님, 그 다음에 종이의집님, 원희님, 사무장님, 행복한 동행님, 윤케이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씨님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저는 웰시이고요. 지금 건강 관련해서 블로그를 시작은 했는데, 8월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서 1일 1포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방문자 100명 정도 찍고부터는 발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컨텐츠도 이제 매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듣는 사람도 한정적이라고 생각돼서, 보다가 이 노메세드님 블로그 이렇게 키우시는 게 하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하는 목적 자체는 제가 이제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유통하는 1인 뭐 자영업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 비즈니스하고 연결돼서 하고 싶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수익화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신기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일단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려는 이유는 사실 2022년 작년도까지 꽤 시간을 쓸모없게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는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고자 블로그를 해서 좀 그런 점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블로그 메이트를 구하는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딱히 블로그도 처음이기도 하고 어떤 거를 주제로 해야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강의 열심히 듣고 생각 많이 해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종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블로그를 지금 쓰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저는 선생님인데, 옆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블로그를 쓰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고, 3년 정도는 그냥 소소한 일상이나 학교 모습 같은 걸 썼는데, 좀 더 잘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하게 된 계기는 월급 이외에 수익을 한 50만 원이라도 좀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1일 1포스팅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좋은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장님. 예, 반갑습니다. 사무장입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도 좀 하면서 그동안 띄엄띄엄 블로그 글을 써왔는데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또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싶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뭐 주로 제가 이제 경매학원에 이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협업해 가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동행님.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블로그를 혼자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다양한 채널의 수익화를 좀 발생시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케이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여기 컴퓨터가 이제 그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노트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작년에는 이제 20년도에는 이제 대출 쪽 영업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21년도부터는 디자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청약이 당첨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청약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블로그 수익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 방문자는 하루 방문자는 한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한 400에서 500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방문자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 수익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히 잘 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꿈은 크지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어서 일단은 지원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오늘 참석을 못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다음에 그 강의할 때나 그분들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네. 제가 또 그 기존의 러닝메이트 프로 운영하면서도 다양한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오늘은 또 다들 재밌는 아니,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또 새롭습니다. 특히 사무장님은 또 부동산 경매여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여가지고 나중에 시간 나면은 배워보고 싶네요. 그 관련된 글도 제가 많이 썼거든요. 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맺으면서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도 이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제 성공은 도미노처럼 이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도미노인데 이 1번 도미노를 혼자서 밀어뜨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게 각각 개인들이 각자의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부족하죠. 얘는 힘이 1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무너뜨리려면은 10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야 이걸 넘어뜨릴 수 있는 건데 제가 10명을 모아가지고 10명에서 이걸 밀자라는 거죠. 한 명 다 해가지고 10명이서 이 사람 거 밀어주고요. 또 옆에 가가지고 또 이 사람 거 밀어주고요. 또 옆에 가서 이 사람 거 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첫 번째 도미노들을 다 같이 무너뜨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서로에게 다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가 두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블로그 월 300만 원을 버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쓰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 과정이거든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겪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들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블로그를 일단. 그리고 실행을 해요. 글을 쓰기 시작하죠. 블로그를 만들고. 근데 중간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의심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의심을 해요. 이 표현이 좀 강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블로거들이 뭐 많이 이미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 블로그는 성장할 수 없지. 내가 아니면 이건 남 탓이 아닐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이거 블로그를 운영할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로 그 어떤 성과를 달성해내신 분들을 보면은 이 루틴이 짜여져 있어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심을 하고 나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나는 맨날 열심히 일일 포스팅을 하는데 내 블로그에는 왜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해결이 되면 실행을 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또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성장은 계속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도 의심이 되고 또 행동하고 실행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돈이 조금씩 이제 벌어지면서 내 블로그도 성장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 순간 이제 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점을 찾고 그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넥스트 스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블로그 로얄 상용화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블럼에 임하는 각오인데요. 이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인데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난데 내 주변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애초에 능력이 좋아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근데 나보다 좀 못나가지고 항상 뭔가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고 뭔가 맨날 욕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평균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내 평균을 높이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나의 평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성장을 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 평균을 스스로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은 이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안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죠. 야, 이거 해봐야 된다. 이거 해보면은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나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도 같이 올려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평균도 높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여기 본인의 평균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의 평균을 높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집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파레토의 법칙도 굉장히 믿는 편인데 성공한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10명이 참여하면요. 2명은 진짜 잘하고요. 80명은 평범해요. 항상 이랬어요. 결과가 진짜로. 항상 10명이 참여하면 2명 정도가 잘하고 30명이 참여하면 5명 정도가 잘하고요. 항상 그 정도의 진짜 그 모습들이 결과값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무슨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무슨 1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나는 여기서 내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밀어주는 경쟁자, 그 메이트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이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내가 이 똑같은 여건 속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좀 더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 2등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성과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1등, 2등 하시는 분은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1등 또는 2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은 9시 반이거든요. 내일 9시 반. 근데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9시 반으로 한 이유가 보통 육아맘들이 많으셔가지고 9시라는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9시에 하면은 애를 재우는 타이밍이신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 아이를 재워야 되고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9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빨리 하고 그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혹시 9시 좋아요. 좋습니다. 좀 더 저도 빠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9시에
원래 9시 반부터 했는데 9시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채팅방에다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커리큘럼 조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셔도 좋고 이게 하차하셔도 좋고 그건 이제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차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새해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끝까지 완주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 새해 첫 시작을 성공으로 시작을 하면은 올 한 해 다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을 하면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마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편히 쉬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